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고 대기질까지 양호한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태안 23.9도, 대전 22.2도 등 20도에서 2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며 당분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주고받고 주민 2,000명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초청장을 대량 발송하고 대학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는데 허위로 경력을 소개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24건을 조치했고 이 가운데 18건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선거를 대하는 인식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공천 관련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올렸다 적발된 삭제 요청 건수는 이미 1,3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온라인상에선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선 오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안 됩니다. 선거운동 정보, 문자 대량 발송도 후보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할 수 있고 제3자는 안 됩니다. 불공정 선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대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 점은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지역의 쟁점과 이슈를 분석한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충남도지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공동대표의 계파 정치 탓에 한지붕 두 가족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탈당해 무소속 연대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충남도지사 선거전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의 여야 격돌에 무소속 김용필, 차국환 내 후보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해치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보관 부실 의혹과 관련해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연구원은 2008년 해체를 마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 3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인 납 발생량과 보관량 간에 큰 차이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2004년부터 내부 우라늄 연구 시설을 해체하면서 방사선에 오염된 금과 전선류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원안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서울 연구용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유출 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저지연대는 성명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 상태와 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핵 재처리 실험 등 연구 개발을 잠정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위험천만한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47살 이모 씨가 타고 있던 카약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면서 이 씨가 물에 빠졌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이 씨가 전복된 카약을 붙잡고 있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인구 3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 4일 기준 29만 9,857명으로 오늘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6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167개 시군 가운데 세종시는 37번째로 30만 도시에 올라섰으며 현재 1명뿐인 국회의원 수도 다음 총선에서 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월평과 용전, 매봉공원 등 모두 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2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